김덕수 어르신이 금강은행 금산지점을 찾은 것은 해가 서산을 넘어가기 1시간 전이었습니다. 78세인 그는 영농을 마친 직후였지요. 은행 문 앞에서 낡은 방한복의 먼지를 조심스럽게 털어냈지만 옥깃과 장화 밑창에는 며칠 전 내린 서리가 녹아 만든 흙의 미세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에게 흙은 평생의 삶터이자 재산의 뿌리였지만 도시 문명의 시선으로 볼 때 그것은 단지 더러움일 뿐이었습니다. 덕수가 35년간 아내 이순영 여사와 함께 일구어온 금들제 유기농 딸기 농장은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모범 농가였습니다. 처음 맨손으로 시작한 작은 땅이 지금은 20헥타르의 대농장으로 확장되었고 그의 근면함과 정직함은 지역사회의 조용한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아내 순영은 늘 농사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을 다루는 일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품격을 잃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녀의 가르침은 덕수의 삶의 나침반이었고 그의 옷차림이 아무리 낡아 보여도 그의 태도만큼은 누구보다 정갈하고 단호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은행 로비에 따뜻하고 쾌적한 공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덕수는 입구에 서서 잠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오후 시간이라 대기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창구 번호표를 뽑았습니다. 번호는 78번. 그의 손에 익숙한 영농 자금 결제와 거액의 장기, 예금 만기 재직원 때문에 그는 매번 이 은행을 찾았고 은행원들은 늘 그를 반겼었습니다. 35년간 쌓아온 신뢰가 있었습니다. 덕수는 구석진 의자에 단정하게 앉아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전광판에 75번 고객이 불리고 곧이어 76번이 불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번호가 호출되기를 기다리는 덕수의 눈앞에서 전광판은 77번을 건너뛰고 바로 79번을 표시했습니다. 덕수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혹시 전산 오류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인내심 많은 농부였습니다. 잠시 후 80번, 81번이 불리는 동안 그의 번호 78번은 여전히 전광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로 자신의 순번이 건너뛰었을 때 덕수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3번 창구 앞에는 최지호 과장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세련된 헤어스타일을 한 대도시 지점에서 발령받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 직원이었습니다. 덕수는 그에게 다가가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저기, 과장님, 제 번호가 78번인데 3번이나 건너뛰어져서요.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최 과장은 서류를 정리하던 손을 멈추지 않고 덕수의 방한복 차림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숨기지 못한 멸시와 불편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리고는 매우 불쾌하다는 듯 코를 찡그리며 나직하게 그러나 로비 전체에 울려 퍼질 만큼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시골 냄새가 너무 심하십니다. 요즘 같은 때에 은행에 흙 냄새가 진동하면 되겠어요? 다른 손님들도 불편해하십니다. 용무가 중요하신 것 같은데 밖에서 잠시 기다리시다가 다른 분들 다 가시면 들어오시지요. 그 말은 덕수의 귀에 벼락처럼 꽂혔습니다. 35년간 금강은행에 기여해온 신뢰와 품격이 단 한마디의 직업차별과 외모, 편견 속에 산산이 부서지는 듯 했습니다. 로비에 앉아있던 몇몇 손님들이 키득거리며 그를 쳐다보았고 일부는 아예 시선을 돌려버렸습니다. 덕수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지만 아내의 가르침대로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 창구의 신입행원 강은솔은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염려와 공감이 역력했지만 상사의 노골적인 무례함 앞에서 감히 나서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최 과장은 강은솔에게 눈짓을 주어 그녀마저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가 가해졌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와 덕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경비원은 과도할 정도로 제압하려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손님, 이쪽은 영업장입니다. 다른 손님들 방해되시니 잠시만 밖에서 대기 부탁드립니다. 경비원의 강한 압박에 덕수는 더 이상의 논쟁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서는 분노보다 깊은 슬픔과 배신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는 35년 동안 이 은행에 쌓아온 믿음과 거래를 그저 흙냄새 나는 노인이라는 이유로 부정당했습니다. 덕수는 경비원의 손길을 뿌리치고 스스로 은행 문을 열고 나섰습니다. 찬 겨울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몸의 추위보다 마음의 추위가 더했습니다. 덕수는 낡은 방한복 주머니 속에서 무심코 35년간 사용해온 은행 통장을 만졌습니다. 그는 깊은 모욕 속에서도 품격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어제와 다른 조용하면서도 단단한 결의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35년의 신뢰를 짓밟은 대가는 단순한 항의가 아닐 것임을 그의 뒷모습이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은행 문을 나선 덕수에게 겨울에 찬 공기는 오히려 위안이었습니다. 방한복에 스며든 흙과 땀 냄새가 오늘 그를 덮친 모욕의 증거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농장까지 꽤 먼 길이었지만 지금 당장 차에 시동을 걸 힘도 감정을 억누를 여유도 없었습니다. 덕수는 아내가 즐겨 찾던 작은 정자나무 아래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의 머릿속은 온통 최지호 과장의 오만한 얼굴과 시골 냄새가 진동하면 되겠어요? 라는 경멸. 어린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35년의 세월이었습니다. 그가 금강은행과 거래를 시작했을 때 지금의 지점장은 신입 행원이었고 최 과장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대출금을 연체한 적이 없었고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도 늘 금강은행을 통해 기부금을 냈었습니다. 그 모든 신뢰와 성실함이 오늘 단지 낡은 방한복과 흙 묻은 장화 때문에 더럽다는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어르신, 그때 저만치에서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신입 행원 강은솔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인데도 그녀는 덕수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녀는 추위에 몸을 웅크린 채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최 과장님이 너무 지나치셨어요. 저희 은행에서 그런 일은 없었어야 했는데. 강은솔의 눈은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덕수에게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덕수는 그녀의 위로를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담담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가씨, 잘못이 아니요. 고맙지만 들어가시오. 이 일은 은행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어르신, 저희 지점장님께 말씀드려 제가 따로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라도 다시 와주시면 제가 꼭. 덕수는 그녀의 말을 자르지 않고 들었지만 그녀의 제안이 지금의 상처를 치유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의 사과가 아니라 은행이라는 기관의 오만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강은솔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녀의 선의는 덕수에게 따뜻한 위안이었지만 동시에 그가 겪은 모욕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농장으로 돌아온 덕수는 가장 먼저 아내 이순영 여사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그는 묵묵히 찬물을 떠서 올리고 향을 피웠습니다.
이순영 여사는 그에게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그의 도덕적 나침반이었습니다. 덕수 씨, 농사는 천한 일이 아니에요. 사람을 먹여 살리는 가장 고귀한 일이지요. 그러니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품격을 잃지 말아야 해요. 화가 나도 배신을 당해도 그들의 수준에 맞춰서는 안 돼요.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도는 듯 했습니다. 품격을 잃지 않는 방법. 그것은 소리 지르거나 화를 내거나 경멸을 되돌려주는 방식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단호함과 존엄을 동시에 지키는 방식이어야 했습니다. 덕수는 침실로 들어가 낡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결혼 앨범과 함께 35년 전 아내와 함께 개설했던 첫 통장, 그리고 10여 년 전 은행에서 조용히 건네준 하나의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황금색 테두리에 고풍스러운 무궁화 문양이 새겨진 카드였습니다. 금강은행 VVIP 무궁화 등급 카드. 그는 카드를 꺼내 손가락으로 문양을 쓸었습니다. 10년 전 지점장이 직접 찾아와 조용히 건네주었던 카드였습니다. 당시 덕수는 이런 특별 대우는 필요 없다고 거절했지만 지점장은 고객님은 저희 은행의 신뢰와 안정을 상징하는 분이라며 강권했었습니다. 덕수는 이 카드가 그의 숨겨진 가치를 증명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노농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한때 지역 개발의 핵심이었던 땅을 팔지 않고 장기 임대를 선택하며 지역과 함께 상생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 선택은 지금의 금들제 농장을 20헥타르 규모로 키웠고 그가 보유한 은행 자산은 지역 은행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그의 계좌에는 350억 원이 예치되어 있었습니다. 덕수는 모욕을 되갚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품격이 보이는 오만을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보여주는 교훈이 될 것입니다. 낡은 방한복과 흙냄새 때문에 짓밟혔던 그의 존엄성을 이제 그의 자산과 단호함으로 되찾을 때였습니다. 그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내일 은행에 가서 무엇을 입을지, 어떤 말을 할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는 전액 인출이라는 금강은행의 뿌리를 뒤흔들 조용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아내 순영이 가르쳐준 대로 품격을 잃지 않는 가장 단호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서랍 속에 잠자고 있던 감색 수트를 꺼내 들었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30분, 김덕수 어르신은 35년 만에 맞춘 감색 수트를 단정하게 차려입고 금강은행 금산지점 로비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수트는 시대에 뒤처진 디자인이었지만 깔끔하게 다려져 있었고 그의 꼿꼿한 자세와 어울려 오히려 엄숙한 품격을 풍겼습니다. 어제 낡은 방한복과 흙 묻은 장화로 느꼈던 위축감은 그의 얼굴에서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은행의 분위기는 어제와 사뭇 달랐습니다. 지점장의 지시로 전 직원이 이른 아침부터 고객 서비스 교육을 받았습니다. 창구과장 최지호는 창백한 얼굴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어제의 실수가 혹시나 징계로 이어질까봐 극도의 불안함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로비로 들어서는 덕수를 바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낯선 신사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덕수는 대기 번호표를 뽑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장 로비 중앙에 서서 최 과장의 창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최 과장은 덕수가 다가오는 순간 그의 깊고 단호한 눈빛을 보고서야 그가 어제 자신이 모욕했던 그 노농부임을 깨달았습니다. 최 과장은 얼굴 근육이 일그러지며 당혹감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순간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엉거주춤한 자세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덕수는 차분하고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제의 떨림이나 분노의 흔적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저 평온하고 그래서 더욱 위압적이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손님. 최 과장은 목이 메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그는 덕수가 단순히 어제의 일에 대해 사과를 받으러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용무는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입니다. 장기 예금 만기, 재해치와 영농 자금 결제, 그리고 한 가지 추가적인 업무가 있습니다. 덕수는 수트 안주머니에서 VVIP 무궁화 등급 카드를 꺼내 최 과장에게 조용히 내밀었습니다. 카드는 일반 고객 카드와는 확연히 다른 고급스러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최 과장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카드를 받아 단말기에 삽입했습니다. 띠링. 단말기 화면에 고객 정보가 뜨는 순간 최 과장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화면에는 빨간색 경고 메시지와 함께 다음과 같은 정보가 선명하게 표시되었습니다. VIP 등급 무궁화 최고 등급. 계좌 잔고 350억 4,800만 원. 특이사항 35년 연속 주거래 고객. 최 과장의 동공이 흔들렸습니다. 350억 원. 그것은 금강은행 금산지점의 개인 고객 자산 중 거의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자신이 어제 시골 냄새 나는 늙은이라며 공개적으로 멸시했던 사람이 사실은 지점장의 상사들조차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은행의 기둥이었다는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머뭇거렸습니다. 이때 로비 구석에서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지점장이 눈치를 챘습니다. 그는 고객 정보 화면을 흘끗 보고는 곧바로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했습니다. 지점장은 곧장 달려와 최 과장을 뒤로 밀어내고 덕수 앞에 허리를 숙였습니다. 김덕수 고객님, 정말 죄송합니다. 어제 일은 저희 은행의 불찰입니다. 직원의 개인적인 오만함이었고 용서해 주십시오. 지점장의 목소리는 사색이 되어 떨렸습니다. 그는 덕수의 자산 규모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이 일이 본사에 알려졌을 때 겪게 될 후폭풍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지점장의 간절한 사과를 듣고도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는 지점장을 똑바로 응시하며 미리 준비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탁자 위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거액 자금 인출 및 타행 이체 신청서였습니다. 지점장님, 사과는 받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계좌에서 전액을 인출하겠습니다. 350억 4,800만 원 모두를 서울 A뱅크로 옮길 것입니다. 지점장의 얼굴은 파랗게 질렸습니다. 350억 원의 인출은 단순한 자금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지역 향토은행인 금강은행에게 이 금액의 이탈은 단기 유동성 위기는 물론 지역 금융계의 신뢰 상실을 의미했습니다. 고객님, 제발 재고해 주십시오. 저희가 직원을 당장 징계하고 고객님께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보상이나 특별 대우를 사토지점장은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덕수는 고개를 들어 로비 전체를 둘러보았습니다. 어제 자신을 비웃던 손님들, 그리고 지금 최 과장을 불안하게 지켜보는 다른 직원들. 그는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지점장님, 저는 특별 대우를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지 보통의 존중을 원했습니다. 35년간 이 은행을 신뢰했던 고객으로서 저는 낡은 작업복을 입고도 사람으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제 저는 시골 냄새 난다며 문 밖으로 강제 퇴장당했습니다. 35년의 신뢰가 산산이 부서진 것입니다. 덕수는 쉼표를 두었습니다. 그의 눈은 슬픔이 아닌 확고한 결단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신뢰를 잃은 곳에는 자산을 둘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전액을 이체하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품격을 잃지 않고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지점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만 깨물었습니다. 덕수의 침묵과 단호함은 그 어떤 분노보다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 순간 김덕수의 조용한 선언은 단순한 고객의 불만이 아니라 지역 금융계를 뒤흔들 커다란 위기의 서막이었습니다. 지점장은 떨리는 손으로 본사에 긴급 보고를 하기 위해 몸을 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덕수 어르신의 전액 인출 선언은 단순한 고객 이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금강은행에 던져진 핵폭탄과 같았습니다. 지점장의 긴급 보고를 받은 본사 책임 라인이 1시간 만에 금산 지점으로 급히 내려왔습니다. 전무와 상무 그리고 고문 변호사들까지 로비 중앙에 집결했습니다. 그들은 덕수를 만류하기 위해 필사적이었습니다. 전무는 덕수 앞에 무릎을 꿇기 직전의 자세로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는 격앙된 목소리를 애써 누르며 사죄를 반복했습니다. 김덕수 고객님, 35년의 신뢰를 저희가 훼손했습니다. 100번 사죄드립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한순간에 인출하시면 저희 은행의 지역 신뢰도가 무너집니다. 지역 경제 전체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주십시오. 고객님께 특별 위로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최 과장과 담당 지점장을 즉각 해고 조치하고 VVIP 등급을 명예회장급으로 격상하여 모든 수수료를 영구 면제하겠습니다. 본사 임원들은 돈과 권한으로 덕수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그들에게 고객의 존엄은 금액에 비례하는 보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덕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류 위에 펜을 올려놓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무님, 저는 명예를 팔러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존중을 잃었습니다. 제가 잃은 신뢰의 무게는 돈으로 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를 말씀하셨는데 농민의 품격을 짓밟는 은행에 지역 경제의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모든 임원의 귓가를 날카롭게 때렸습니다. 덕수는 더 이상 논쟁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서류에 서명을 마쳤습니다. 350억 4,800만 원 전액을 어뱅크로 이체한다는 최종 확인 서명이었습니다. 전산팀 직원이 떨리는 손으로 인출 승인을 처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로비의 한 구석, 어제 덕수를 비웃었던 손님 중 한 명의 휴대전화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습니다. 속보 시골 냄새난다며 농부 모욕한 지역은행, 알고 보니 350억 VVIP 고객 놓쳐. 덕수가 은행을 나선 지 채 1시간이 되지 않아 해당 영상은 SNS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폭발적인 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해시태그 직업차별, 해시태그 350억 뱅크런, 해시태그 농부의 품격 등의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를 장악했습니다. 순식간에 지역 신문 일면을 장식했고 저녁 뉴스까지 이 사건을 주요 뉴스로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금강은행의 오만과 엘리트 의식을 집중적으로 질타했습니다. 파장은 곧바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흙을 무시하는 은행에 어떻게 자식을 맡깁니까? 평생 농사지은 돈이 냄새난다고 무시당했는데 더 이상 못 믿겠다. 덕수의 이야기에 공감한 지역의 농가들, 영세 상공인들, 심지어 지역 유지들까지 금강은행에 대한 불신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지점 앞에는 평소 볼 수 없었던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그들은 통장과 신분증을 들고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소위 뱅크런 예금 인출 사태이었습니다. 350억 원의 이탈은 단순한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지역사회의 신뢰 붕괴는
막대한 유동성 위기로 번지고 있었습니다. 금강은행의 주가는 폭락했고 본사 상황실은 절규로 가득 찼습니다. 전무는 무너져가는 지점 로비에 서서 예금 인출을 위해 길게 늘어선 줄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덕수의 분노는 350억 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 분노는 35년 동안 짓밟힌 존중의 무게였으며 그 무게는 은행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만큼 거대했던 것입니다. 그는 지점장에게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이 위기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것뿐입니다. 김덕수 고객이 아니라 지역 사회 전체에 사죄해야 합니다. 임원진은 그날 밤 대책회의 대신 어떻게 진정으로 속죄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밤을 새웠습니다. 품격 있는 저항이 낳은 위기 속에서 금강은행은 비로소 존중의 가치를 처절하게 학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피어오른 이 절망적인 깨달음이 다음 장의 희망적인 변화를 위한 단 하나의 씨앗이 될 것임은 분명했습니다. 금강은행은 김덕수 어르신의 조용한 선언과 그로 인한 뱅크런 사태 이후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비상 상황을 겪었습니다. 지점장과 전무를 포함한 본사 임원진은 지역사회를 향해 머리 숙여 공개 사과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금액적인 손실을 넘어 직업차별과 인간 존엄성, 훼손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통렬한 반성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시작한 것은 사건의 핵심에 있던 최지호 과장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징계를 감수하고 자진 사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피하지 않았습니다. 최 과장은 곧바로 금산 지역은행 유통계열사에 임시직으로 입사했습니다. 그가 선택한 길은 책상 앞이 아닌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흙의 현장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그는 자신이 시골 냄새라 불렀던 그 흙먼지를 뒤집었으며 금들제 농장을 포함한 지역 농가들의 농산물을 분류하고 포장했습니다. 그의 뺨에는 땀이 흘렀고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어느 날 최 과장은 산지 직매장에서 수확한 딸기를 싣고 온 덕수 어르신과 마주쳤습니다. 어르신, 최 과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만하고 어리석었는지 이 흙 위에서 매일 깨닫고 있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덕수는 천천히 멈춰섰습니다. 그는 최 과장을 일으켜 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곳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소? 최 과장은 눈물을 애써 참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흙이 얼마나 정직한지 배웁니다. 제 손으로 포장하는 이 딸기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일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어르신의 품격을 짓밟았던 저는 이 흙 속에서 속죄해야 마땅합니다. 덕수는 잠시 최 과장의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손은 더 이상 깨끗한 사무직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의 무게가 담긴 거친 손이었습니다. 잘 배웠소. 당신의 죄는 나에게 사과할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제부터 대하게 될 모든 사람에게 존중으로 갚아야 할 빚이오. 농사는 용서가 아닌 성실함을 요구하는 일이니 계속 정직하게 배우시오. 덕수는 최 과장을 일으켜 세우고는 트럭을 몰고 떠났습니다. 최 과장은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흙을 밟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비로소 단호한 용서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한편 은행 내부에서는 대대적인 개혁이 진행되었습니다. 덕수에게 유일하게 공감했던 신입 행원 강은솔은 본사의 고객 존중 혁신팀장으로 발탁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했습니다. 핵심은 외모 직업 재산으로
고객을 판단하지 말 것, 모든 고객은 보통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덕수는 전액 인출 이후 서울의 어뱅크에서 특별 대우가 아닌 보통의 존중을 받으며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350억 원이라는 금액이 준 명예보다 그 돈을 옮김으로써 얻은 존엄성에 만족했습니다. 사태가 진정된 지 몇 달 후 금강은행은 연례 신입행원 연수 프로그램에 농업 현장 연수를 필수 과정으로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 연수 장소는 다름 아닌 금들제 유기농 딸기 농장이었습니다. 긴 줄의 신입행원들이 흙을 밟으며 덕수 앞에 섰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긴장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덕수는 그들에게 농사일을 가르치기 전 마지막 교훈을 전달했습니다. 여러분은 어쩌면 이 흙이 더럽고 이 일이 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흙이야말로 우리를 살리는 근본입니다. 사람의 가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명함에 적힌 직책이나 통장에 찍힌 잔고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서 비롯됩니다. 그의 말은 묵직한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신입행원들은 처음으로 흙을 만지고 농부의 땀을 경험하며 존중의 의미를 마음 깊이 새겼습니다. 저녁 무렵 덕수는 수확한 싱싱한 딸기를 이웃과 나누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아내 순영의 위패 앞에 앉아 정갈한 물 한 그릇을 올렸습니다. 창밖에는 평화로운 금산의 들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덕수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당신의 가르침대로 품격을 잃지 않고 단호할 수 있었소. 많은 이들이 배웠고 은행은 변하기 시작했소. 우리의 35년 신뢰는 헛되지 않았소. 당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존중의 세상이 조금이나마 열린 것 같소. 김덕수 어르신의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품격이 어떻게 거대한 오만을 무너뜨리고 보통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진정한 부와 공동체의 신뢰임을 세상에 조용히 일깨워주며 깊은 여운을 남겼습니다. 다음 사연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황금서재였습니다.